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남에서도 고3 학생들과 일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교훈의 모습들을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남에서 이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되고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나 통과 여부 등을 놓곤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현역 경마 기수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습니다. 마사회 측은 불법 행위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과 일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지난 겨울방학 이후 6개월 만에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등교길, 교실, 또 급식실의 풍경을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고3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3, 4, 5 모여 웃고 떠들던 등교길은 사라지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한 명씩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 건물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고 누구나 뒤쪽도 하고 사이사이 꼼꼼하게. 발열 체크도 꼼꼼하게 합니다. SNS나 원격 수업에서만 만나던 학급 친구들을 만난 기쁨도 잠시 띄엄띄엄 앉은 책상에서 면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받고 선생님의 방역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이라서 조심하시고. 교장 선생님의 화상 조례를 듣고 나서야 겨울방학 이후 80일 만에 본격적인 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안전에 유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오전 수업을 마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급식실로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쓴 채 음식을 받고 높은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에 널찍히 앉아 잡담 없이 식사를 합니다. 자율 배식 때도 사라졌고 잔반 처리도 최소화했습니다. 학생들의 배식 시간이 늘어지면서 고1, 2까지 등교를 하게 되면 점심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매뉴얼대로 지침에 의해서 잘 적용해서 박종훈 교육감도 일선 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도내 고3 학생들이 오늘 첫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학사 일정이 학교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생계와 고용,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요즘인데요. 전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의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전망 구축을 강조한 겁니다.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앞서 문 대통령의 공약이 허울에 그치지 않으려면 발빠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다룬 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좀 추진을 시킬 수 있어야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내용이 될 거다. 공공의료 확충도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다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현재 공공병원은 5.7%에 불과한 224곳.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2030년이면은 의사 인력이 7,600명 정도가 모자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대학 설립 법안을 반드시 좀 통과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지방 분권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통과 여부 등을 놓곤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법안 처리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맞춰 자치단체의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자치단체별로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고 부지사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항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쭉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제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거대 여당이 된 만큼 21대 국회 처리가 수월할 거란 시각과 함께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작동돼 가지고 기왕이 하려면 50만 이상 다 특례시로 집어넣지 왜 100만 도시만 넣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져 버렸어요. 법안 내용면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부분은 명시화돼 있지 않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방으로 좀 대폭 이양되는 재정분권과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자치입법권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편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오늘 깨끗한 공기에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진주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9도, 진주 21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비교적 서늘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2도, 함안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창녕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산청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사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은 주말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역 경마 기수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소식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일부는 도박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마사회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기수와 전 마필 관리사는 4명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외에 다른 현역 기수들의 상습 도박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많은 기수들이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게임을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할 거 없고 외국에 천연돼 있고. 여기에다 최근 자살한 기수들 가운데 일부가 이들과 함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친필 유서 복사본입니다. 도박빚에 몰려 막다른 상황까지 쫓긴 심정을 유서로 남겼습니다. 당사자는 죽기 전 온라인과 해외 원정 도박을 했고
이 때문에 동료들에게 도박 자금을 자주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몇 억씩 도박비를 갚아주고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채무가 많이 이것저것 돌이키지 못할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유가족도 상습 원정 도박이 이뤄졌던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1,000만 원만 빌려서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주고 이런 게 쉽게 하더라고요, 얘들은. 카지노 하셨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30대 들었어요. 마사회 측은 도박이 은밀하게 진행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행위의 특성상 사전에 이런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경마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저희가 알게 되었고, 하지만 경주마 관계자들의 도박 행위는 경마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수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10여 분 동안 도심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9시 20분쯤 경남 진주의 한 주유소 앞. 음주 단속 경찰관이 급하게 뛰어와 순찰차에 타더니 단속 현장에서 도망친 1톤 트럭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트럭은 신호등과 차선을 무시하며 아찔한 고개 운전을 계속합니다. 출동한 순찰차 세대가 트럭을 앞뒤로 포위하면서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38살 이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였습니다. 계속 신호 위반을 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도주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지나가고 있었고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트럭 차량 운전자가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30대 운전자는 10여 분간 도심을 활보하다 결국 경찰차에 포위됐습니다. 포위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후진하던 트럭은 순찰차 운전석을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이 왼쪽 팔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 다시 도주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면서 순찰차 백미러와 운전석 문이 파손되고 그때 저도 여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이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경남의 기업과 기업 지원기관 등이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경남에너지는 지난 11일자로 재택근무를 해제했고 한화디펜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정상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또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조찬 모임인 경남경제포럼을 재개하는 등 한동안 중단했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진주형 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부담분의 50%를 3개월간 지원하고 중진공은 사업자 발굴과 홍보에 나서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용 절감과 고용 보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가야 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의 근거가 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가야 역사문화권의 정체성 확립과 온전한 가야사 재조명이 가능해졌고 가야 문화유산을 활용한 영호남의 상생과 공동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창원시가 국비 11억여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성원 그랜드 쇼핑은 전기와 소방 등 쇼핑 환경 개선에 약 6억 원을 지원받고 상남시장과 마산어시장 등 15개 전통시장은 공동 마케팅 활용 지원에 국비 5억 4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창원대학교가 전임 교수 1명이 80여 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도 교수를 충원하지 않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에 따르면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 학생들은 올해 2학기 전임 교수 초빙 정원 배정에 1명 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2차례 충원을 추진했지만 학과 심사 단계에서 적격자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어린이 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인 폭 3.4m의 인도 없는 도로 앞에 제조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망을 이용한 건축주와 허가해준 의창구청의 행정에 맞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집회와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통학로 확장과 주 출입구를 학교 반대 방향으로 변경하고 건물 높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거창 사건 및 산청 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됩니다. 법사위는 거창 사건 배상 등의 특별법안이 소멸시 효가 없어 기존의 법 질서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고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 6.25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의 입법 청원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습니다. 함양구는 지난 2015년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중국의 함양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낸 마스크 4,800장을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중국 함양시는 마스크 상자에 신라시대 학자 고은 최치원 선생의 돈은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글귀를 적어 함양군을 응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농산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함양군의 특산품인 산양삼으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은 산삼 양배추액즙과 산삼 한 뿌리, 산삼 머금고 등 산양삼 가공품 3종 27만 달러 컨테이너 한 대 분량으로 미국 LA 인산 힐링으로 수출됐습니다. 조각가 문신 탄생 100년을 기념해 문신예술의 가치와 예술 업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창원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문신의 생애와 예술 업적에 관한 연구와 집필, 문신예술 가치의 시민 공유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창원시는 문신 탄생 100년이 되는 2022년까지 창원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어제 본사에서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등학교 생존 수영과 장애아동과 청소년 대상 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은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LH는 교육물품 구매와 강사비 등 수영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